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반려동물도 신경계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디스크도 많이 생기고 머리 쪽으로 경색 같은 거, 뇌출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영상 촬영을 많이 해서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아직도 우리 보호자분들이 발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아직 교육이 좀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 있어서 발작 환자의 어떤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발작은 크게 머리에 문제가 있거나 머리 밑쪽으로 문제가 있거나 크게 두 개로 구간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밑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대사성 발작이라고 해요. 이 대사성 발작이라고 하는 거에는 당이 낮아도 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서 마비 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칼슘 수치가 떨어져서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고요. 또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나트륨 수치가 너무 훅 떨어지거나 나트륨 수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뭐 이래도 발작을 할 수 있고요. 간이 안 좋아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져서 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장이 안 좋아서 요독이 쌓이면서 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러한 것들을 대사성 발작이라고 해요. 이러한 대사성 발작에 대한 검사는 MRI를 찍는 게 아니에요. 머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병원에 오게 되면은 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발작을 하는 원인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하는 걸로는 대사성 발작의 원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대사성 발작의 원인이 배제됐으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와 관련된 검사들을 하게 되겠죠. 그때 시행하게 되는 검사가 바로 MRI 검사입니다. 근데 이런 MRI 검사를 할 때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람들은 마취를 하지 않고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어떻죠? 네, 움직입니다. 그것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MRI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게 되는 것이고요.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하는 게 발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머리 쪽에 MRI 촬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과 관련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뇌수막염도 있을 수 있고요. 뇌종양도 있을 수 있고요. 치매도 있을 수 있고요. 뇌수두증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MRI에서 진단이 되는 거는 사진이 기반입니다. 사진이 기반이 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모양이 바뀌어야 되죠.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질환들은 MRI보다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모양이 바뀌지 않는데 이유가 있는 발작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MRI 검사서 뇌 실질에 큰 이상이 없다. 근데 증상은 발작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서 따지는 뇌전증.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뇌전증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 치료는 못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원인이 뭔가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모양의 이상이 아니고 어떤 생리적인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발작을 하는 간질파가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작에 간질파가 나오더라도 실제 발작까지 가지 못하도록 역치를 올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흥분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원래 나오던 간질파보다 훨씬 세게 나오면은 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환자를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다? 절대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약을 먹더라도 발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약을 먹기 전과 비교해서 50% 이상 그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면은 약효는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작을 아예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아이가 약에 취해가지고 너무 처져요. 잠만 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아이의 삶의 컨디션도 유지가 되면서 발작을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게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